예산군과 홍성군이 시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근거 법안이 12일 발의됐습니다. 도청과 도의회 소재지는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내년 상반기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 충남도와 당진시가 3,2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성문 국가산단과 송화급에 2개 기업이 들어설 예정으로 생산액이 7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선별적인 재정 지원이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수도권의 절반에도 못 미쳐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움츠러든 공연계가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청양에서는 공연장 대신 집에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홍문표 의원이 예산군과 홍성군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법안을 12일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은 도청 소재지는 지역 균형 발전의 중심축이자 지역 발전을 이끌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예산군과 홍성군은 군 단위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도청과 도의회가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과 전남도청 2곳만이 시가 아닌 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예산군과 홍성군, 무안군 시승격 추진위원들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 상반기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지역 국회의원, 전문가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와 당진시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은 12일 도청에서 장승호 YK스틸 상무이사, 한주식 지산그룹 회장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YK스틸은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부산에 위치한 공장을 이전, 신축하고 2023년까지 총 1,933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 지산그룹은 송화급 부곡리에 내년 말까지 물류센터를 신축하는 등 총 1,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투자로 인한 생산액은 7천억 원, 부가가치는 1,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정부의 선별적인 재정 지원이 꼽히는데요. 실제로 지방대 학생 한 명이 받는 국고 보조금은 수도권 대학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재정 지원 방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세워진 충남도립대. 대통령 공약으로 설립된 만큼 개교 초기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뿐 충남도가 운영을 도맡은 뒤부턴 지원이 끊겼습니다. 지자체 예산만으론 기반시설 확충 등에 나서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 그나마 전국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로부터 목적성 사업비는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수도권 대학들과의 힘겨운 경쟁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지방대학교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점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대학을 단순히 인재 육성의 기관으로 바라보는 소극적 관점을 벗어나 양극화 해소와 지역 발전의 핵심 주체로 바라보고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됩니다. 실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재정 지원 격차는 상당합니다. 2018년 사립대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은 181만 원으로 수도권 386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1996년엔 수도권의 70%였는데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진 겁니다. 대학별 지원액을 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심각합니다. 상위 10곳이 절반 가까이를 가져갔는데 지방은 포항공대 한 곳이 유일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기업으로부터 연구 등을 의뢰받아 얻는 수익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학생 1인당 산학협력 수익은 38만 원으로 수도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평가를 통한 선별적, 차등적 지원이 대학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여 년 넘게 지금 선택과 집중에 따른 재정 지원 방식이 확대되면서 물정적 성과도 있지만 폐단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학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의 폭을 좀 확대하고 지금과 같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특수목적 지원 사업을 좀 축소시키는 방향을 통해서 정부가 재정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등 새로운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방대학의 현실을 차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20년도 부산대 모집 인원은 정시와 수시 모두 포함해서 4,509명이었습니다. 이 중 3,400여 명이 등록을 포기했는데 합격생 4명 중 3명꼴이었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된 모습입니다. 올해 26만 명이 지금 태어나는데 18년 후에 한 40%가 대학에 온다고 보면은 학교에 온다고 본다면은 그럼 대학 10개 중에 8개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건 강력한 어떤 특별법 제정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고3 학생과 재수생, 대학 진학률 등을 종합해 추산하면 올해 대입 가능 인구는 48만여 명, 그런데 전체 대학 입학 정원은 53만여 명입니다.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대학에 들어간다 해도 정원을 못 채우는 대입 역전 현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 경쟁률 급감으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2021학년도 서울 지역 대학들의 수시 평균 경쟁률은 14.7대 1이었지만 지방권 대학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5.6대 1에 그쳤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수험생 한 명이 6번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지방권 대학의 상당수가 정원 미달을 기록한 겁니다. 수시 모집 경쟁률 6대1 미만인 대학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5곳, 부산 10곳, 전남이 9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거은 모습입니다. 충남대에서는 수능 전 영역 1등급자가 입학할 경우 학사와 석박사 전 과정 등록금 면제는 물론이고 한 달에 120만 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지방대학들은 저마다 파격적인 장학 혜택과 선물 등의 유인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신입생이 지방대학에 입학해도 자퇴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대학 자퇴생은 경북대가 2,300여 명, 부산대와 전북대가 각각 2,200여 명에 달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퇴생들의 대다수가 취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 대학에 편입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합격하고도 중도 탈락률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취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중도 탈락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저출산 등으로 2037년이 되면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지방대가 209곳, 전체의 84%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방으로 흩자. 아니면은 서울에 학령 인구 대비 30% 정원을 묶자. 묶지 않으면 전부 서울에 대학보다 먼저 들어가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잖아요. 지방대학의 체질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투입 등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묘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 일원의 귀속 결정을 위한 대법원의 현장 검증이 지난 11일 서부도 일원 6개 지점에서 비공개로 실시됐습니다. 대법관과 소송 대리인, 원고, 피고 측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의 의견 진술 등으로 진행됐는데요. 도는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의 귀속 결정에 대한 문제점과 평택시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신평 내항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서부도 매립지와의 접근성 측면에서 당진으로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양곡부도 투자 유치와 기반시설 공급 등도 강조하며 관할 당위성을 주장했는데요.
현장 검증에 참석한 김명선 충남도 의장은 충남의 바다와 부두가 분쟁의 대상이 된 지 수년이 지났다면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시작됐죠.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유 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경기도 평택시는 개정법에 따라 2010년 당진 평택항 신생 매립지 96만여 제곱미터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안부에 제출했고 2015년 5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약 70%에 해당하는 매립지 68만 제곱미터는 평택시로 나머지 30%는 28만여 제곱미터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도는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헌재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헌재는 지난 7월 각하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이 도가 제기한 현장 검증을 채택하면서 이날 진행된 현장 검증이 당진 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을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최종 선고는 2차 변론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내년 초쯤 내려질 것으로 신문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각종 공연과 전시를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마땅히 여가 생활을 즐길 것이 없다 보니 시민들의 문화 갈증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청양군이 TV를 통해 집에서도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취재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신명나는 난타 공연이 한바탕 펼쳐집니다. 몸을 들썩이게 만드는 경쾌하면서도 힘찬 리듬이 청양군민체육관에 울려 퍼집니다. 이어진 공연에서는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의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이 귀를 사로잡습니다. 청양 지역 문화예술인과 함께한 문화공연 현장으로 예술단체 16곳에서 3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무대에 설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던 예술인에게는 이번 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무관중 비대면 공연으로 관객들을 직접 만나거나 열기를 느끼긴 어려웠지만 공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동아리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드는데 너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좀 모자르나마나 그냥 너무 여러 사람으로 이렇게 해갖고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계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형태의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양군이 마련했습니다. 주민과 예술인이 교감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비대면 공연을 준비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들이 문화 향후 기회를 넓히고 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화합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좋은 그런 예술의 그 지역으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청양 지역 문화예술인이 만들어낸 공연은 채널25번 충남방송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공연계.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지난달 31일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원산 안면대교 충돌 사고와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 낚싯배 선장이 GPS 오류로 막연히 항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41살 선장 A씨는 병원에서 이루어진 해경 조사에서 전자해도 표시 장치인 GPS 플로터 오류로 앞서 항해한 다른 낚싯배의 이동 경로를 추정해 막연히 항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항해해 교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충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경은 충돌 장면이 담긴 CCTV와 자동 식별장치 항적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